세미나 주제가 이제 아마 키워드가 사람 중심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하고 공공성 강화라는 그 두 개의 키워드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도 유효한 키워드이지만 작년에 특히 제가 이 사람 중심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제 경영 목표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도로교통 체계, 교통 체계를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뭐 건강의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뭐 고령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폭넓게 교통 정책이라든가 시설 설계를 할 때, 운영을 할 때 반영을 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교통 서비스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발표와 논의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어떤 그런 견지에서는 풀 수가 없고 결국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말하는 이 패러다임 전환 과정이 유사하게 적용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추정 인구가 한 5,178만 명인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813만 명입니다. 15.7%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한 4년 후에는 고령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넘어서서 인구 비중이 20%까지 고령자가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1.8%였는데 2019년이 되면 45.5%가 됩니다. 이건 갈수록 좀 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이용 약관도 제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연구진에서 제시한 이유였고, 그 근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그런 중요했었던 세 가지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미납통행료 업무의 기준 자체를 표준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민자고속도로의 정보의 서비스 정보를 이런저런 법령들까지 운영 규정까지 전부 다 개인들이 찾기는 어려우니, 그리고 노선들마다 다 다른 것들을 내가 어느 노선을 이용했는지 그 회사 홈페이지도 찾기 힘드니 통일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통행료 인하 정책에 대해서 효과 평가 지표와 효과 분석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사업 시행자, 이용자 측면의 통행료 인하 효과를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통행료 조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 지금 같은 체제 하에서 자전거 계속 늘어나고 PM 계속 늘어나면은 계속 사망자 늘어나고 많이 죽어나가는 사회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최근에 고령 운전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교통안전상의 현안입니다. 고령 운전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겁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로 두 가지 아주 제가 동감합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65세에서 75세보다는 75세 이상 상위 고령자에 좀 초점을 맞추자. 85세 넘어간 사람에게 더 좀 혜택을 주고, 그러면 이제 저는 많이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결국은 도시교통정책에서 승용차나 자동차 우선이라는 어떤 원칙을 어느 시점에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심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상업가로라든가 최소한 몇몇 용도지역이나 대상지에서는 그걸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닌가. 향후 연구에서는 어떤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의 어떤 관계가 어떤 경쟁적인 건지 아니면 보완적인 건지, 이건 분명히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노선의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아마 다양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후속 과제로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제안을 해보고요. 노인 복지하고 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제 생필품 구입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제 물건 먹을 거 사러 이제 돌아다니다가 사고 당하시는데, 이런 위에서 유통복지라는 말을 썼는데, 유통복지 마련이 이제 교통사고 예방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노인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 복지관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지역 고령화 하고 이런 복지사업 교통정책이 종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행할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도로교통연구본부 그리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2020년도 연구성과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